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우리 증시가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올랐고요.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업종들 대부분이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자세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투자 유망주까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기분 좋게 반등을 했는데 계좌가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올라오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6월 달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어요. 바로 어떤 것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더 심해지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가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라면은 조만간 또 나쁜 얘기가 따라올 수 있겠구나.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혹시 또 좋은 얘기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그죠? 냉탕과 온탕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길게 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쪽에 투자한다면 길은 있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바로 이제 기관 수급들의 컴백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제가 화면 요거 띄워주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 기관들이 돌아왔는데 과연 시장도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슬슬 반등을 준비해도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6월 첫 번째 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관들이 돌아왔다는 부분들 한번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는 거는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위에 동그라미 친 숫자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요 이제 매수세를 쭉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이번 달 한 달 동안의 주 매수세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보통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뭐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금들 얘기도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쥐어 짜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무리를 했었어라도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달은 어쨌든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손을 놓고 기다렸던 그런 시점이었죠. 저 역시도 이번 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짧게 단타 거래를 하는 것들하고 아니면은 그냥 5월 달은 없다 치고 그냥 앞으로 한 2, 3개월 뒤 그냥 가을 정도를 보자. 이렇게 장기로 보는 것들 두 가지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빨리 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외국인 기관들이 한 달 동안 거의 쉬었다는 부분들이 이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우리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 달 수치로 보면은 여전히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이지만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열심히 샀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저가 매수들 바닥에서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었고요. 이 온기는 머지않아서 여러 업종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드디어 기관들이 저가 쇼핑을 시작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주 매수세들을 보면은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어요. 여전히 그 수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이제 막 들어서 사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의외의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가장 큰 축에는 연기금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저가를 좀 받쳐주면서 우리 증시가 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니까 700선이 깨지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00 오늘 48까지 내려왔지만 2000 한 뭐 30선, 40선 정도에서 일단 더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기다렸다 샀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요 시기에 같이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약간이나마 돌리려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지난달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작년에 저 위에 있을 때 사신 분들보다는 훨씬 사정이 좋은 거니까 지금은 조금 회복될 때까지 증시가 체력을 조금 더 기를 때까지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꾸준히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 역시도 이제 이런 흐름을 좀 감지를 해서 서서히 일부 종목들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어떤 업종들로 이 매수세가 들어가는지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업데이트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이 돌아오는 기분 좋은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증시도 머지않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시장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언론 활용 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이제 서로 대화하고 협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또 보니까 또 전투기를 또 엄청나게 대량 구매를 또 일본에서 하게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외교 협상이 일단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역시도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차가 좀 극명해서 그죠? 협상은 완전 중간에 결렬이 되었지만 베트남을 통해서 굉장히 전투기 구매, 항공기 구매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협상 회담 자체는 북미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회담이었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들은 그죠? 손해 없이 이득을 내고 왔으니까. 이번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여졌고 또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좀 공조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주변 국가들, 지금 북한이랑 중국이랑 또 이렇게 밀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변국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본과 미국의 이제 공조 확인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뭐 계속적으로 우방 국가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중국을 압박시키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가 좋았던 그 이면 중에 하나에는 이런 발언도 좀 들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거에 대해서 유엔 제재의 안보리의 그 제재 내용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북한과 일본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닌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가 좋았던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그죠? 중국의 뭐 관세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면은 오늘은 이번에는 좀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는 부분들로 또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나온 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면전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또 아베가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죠? 보통 이제 협상하러 가면은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자기 주장을 하는 부분들, 확실히 이제 국력이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좋은 내용이 있었으니까 조만간에 어디선가 이란이 됐든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어디서, 그죠? 뭔가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는 거를 앞으로는 수개월 동안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5월달 마지막 주를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흐름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에 투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역전쟁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장기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메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역전쟁 수혜주는 항상 1순위로 보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주간 일정들을 체크해서 보신다면은 일정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눠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무역전쟁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주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무역전쟁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중국의 화웨이 사태이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각 여러 나라들의 기업들이 서로 거래를 끊고 있고요. 그죠?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마치 지금 분위기에서 화웨이랑 거래를 이어가면 왠지 미국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 5G 통신 장비주들이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2018년도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한 통신 장비주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시장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역전쟁 수혜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좀 덜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종목은 조금 뒤늦게 올라가는 후발주입니다. 아까 종목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이 종목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이제서 5G 통신장비주 분위기가 이제 막 불어오니까 뒤늦게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뒤늦게 올라가는 지금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이거는 꼭 포트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저는 꼭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고, 특히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오늘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관들이 집중 매수한 테마가 바로 오늘 통신 장비 쪽, 5G 통신 장비주 쪽을 집중 매수한 걸 확인을 했어요. 종목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개인 매도, 기관 순매수, 거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저 비싼 자리에서도 여전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폭은 남아 있다 생각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겠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제가 대충 떠올려 봐도 한 10개 내외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는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것들,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그 이외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역 전쟁 이슈가 나올 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그죠? 그래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전 이 종목들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흐름으로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 지속적인 관심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정부의 일정주를 좀 볼 텐데, 제가 어제 우리 야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총 3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규 상장주.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있었죠.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공모가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으로는 오케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결핵 관련 내용들,
그죠? 섬유유복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오늘 수소차 관련 이슈가 어쨌든 있을 거라는 거 알았던 사람들은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있으니까 여기서 뭐 단타도 가능했었고, 그죠?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일정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데이가 됐을 때 남들은 보고 들어오지만 미리 준비했다가 그때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요것 때문에 저는 매주 월요일 날이나 주말에 이렇게 일정들을 미리 체크하고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들 말고 또 다른 부분들 우리 이번 주 후반부를 볼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9일 날이죠. 이제 내일부터 있을 일정주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면 이제 원전 뭐 폐기물 처리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잘 가던 원전주들이 보통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오늘 시장이 조용하다가 오후장쯤에 갑자기 요 일정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제 관련주들 주가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에서 좀 시작이 돼서 내일장에 갭상승으로 떠버리면은 매수 타이밍은 잡을 수 없겠지만 약간 음봉으로 눌린다면 저는 한번 할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요거 한번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요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요게 지금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선들도 많이 있고 한 건 알고 있지만 관련된 주가를 보시면 이거 자리는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싼 자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원전주라는 거. 요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은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선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복지정책 관련주가 아니라 제가 로봇 관련주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바로 최근에 이제 이 로봇 관련 이 테마에서 돌봄 로봇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우리 또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로봇들을 이야기를 전체 통칭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단순히 뭐 공장에서 막 반복적인 것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인공지능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제 움직임의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곁에 이제 실생활 속에 많이 좀 다가온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주도 이제는 어떤 단순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생활에 좀 가깝게 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 테마에 해당되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전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전주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남북경협주 올라갈 때 그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은 원전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해체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저기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 원전 세일즈 한다 그래서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역시 마찬가지 종목들인데 현재는 중동 지방에 그저 수주를 따내는 부분들이 좀 불투명해진 거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들도 많이 좀 축 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 바닥에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저는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이거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마침 또 재료가 여기 정부에서 이런 재료들을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봤자 바닥에서 저만큼 올라간 거예요. 오늘 5% 이상 상승했지만 그래봤자 고작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과거에 이 종목에 투자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은 이 로봇주인데요. 로봇주 중에서 최근에 힘이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잘 가다가 한 2달 정도 조정받고 나서 며칠 전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어요. 저기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요.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월화.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파란색을 보시면 올라왔을 때 양봉에서의 거래량은 이만큼인데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절반 이하 수준이죠. 그죠? 주가도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들어온 것 대비 나간 게 적으니까 이거는 상승 과정에 있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많은 로봇주들이 요거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은 가장 세요, 흐름들이.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번 주 후반부를 노리신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데요. 역시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차트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반등하는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관이 좀 들어오고, 그죠? 또 이제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매도세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이미 시세에 낼 만큼 내서 정말 위험한 구간에 있는 종목보다는 충분히 조정받아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이나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구간들이 지금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무역전쟁 수혜주죠. 그쪽이나 아니면 정부 일정 쪽으로 투자 들어가시면 되는데, 공개 방송 통해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소차 관련 부분들입니다. 수소차 일정 나오고 나서 올라갔는데 아직 고작 저만큼밖에 안 올라갔어요. 물론 오늘은 시세가 한 5에서 7% 올라갔다 하지만은 전체 큰 차트를 보면은 고작 바닥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일정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심도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테마입니다. 수소차는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수소차 오늘 수급 보시면 전부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일정주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제에 이어서 무역전쟁 수혜주들, 무역전쟁은 이번 다음 달에 G20 회담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왠지 모르게 좋은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불완전한 합의라든지 뭔가 좀 더 연장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어쨌든 이번 달 올해보다는 좀 멀리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돌아가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무역전쟁 수혜주, 그리고 제가 일정주 체크하면서 요 일정에는 딱 이 종목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또 가지고 왔으니까 11시 반 공개방송 통해서 이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5월 마지막 주 투자 유망주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많은 유망주들 가운데서 어떤 섹터의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사실 주 맥락은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나와도 아마 이 테마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무역전쟁 수혜주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분야가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은 통신장비주가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 종목들을 계속 갈아타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일정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죠. 바로 정부의 일정만큼 확실한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정해진 시각에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보고서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들어가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랑 함께 하신다면 제가 저런 일정들을 빠르면 하루, 그리고 또 한 주 뒤에 있는 일정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 이 종목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테마가 있다면, 그런 재료가 있다면 제가 선정한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어제처럼 또 우리 일정에 대한 해당 종목들과 무역전쟁 지속된다면 바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제가 선택한 종목까지 같이 공개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정부 정책, 정부 일정의 수혜주, 그리고 또 무역전쟁의 수혜주까지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대박스쿨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네,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반짝이는 버튼,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638님의 문자입니다. 디알텍 2210원, 비중 30%. 오늘은 상담 가능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승이지만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상담을 도와드리게 됐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디알텍이면 오늘 꽤 좋았어요. 그렇죠? 오늘 시장이 오늘 좋았군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정말 시세를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인데 장중 보니까 대략 한 18%까지 올라가면서 2,200원 선까지 딱 올라왔는데 돌파를 못하고 아쉽게 무너지면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 근처까지 왔다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작은 흐름보다는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약간 눌림목에 들어가셨다면 음봉에 샀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그제 샀었다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됐을 것 같아요.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고 걱정 없이 오늘 쉬시고, 그죠? 딱 그렇게 거래하셨으면 좋았을 만한 종목인데요. 오늘 이 종목을 보니까 수급을 제가 좀 보니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파셨어요.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 지난번에 5월 22일 날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상한가 한번 나오고 다음날 갭상승 출발했다가 크게 무너져 버렸죠. 이때 무서워서 던지신 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이 어제, 오늘 하면서 물량들이 이틀 정도 파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 2,200원대 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오늘 해서 손해를 보고 좀 팔았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주봉 차트로 좀 크게 한번 보니까 여기 주봉이 큰 차트를 한번 보니까 아직 추세가 그렇게 무너질 만한 종목들은 아니고요. 바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좀 우상향이 좀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매물대는 제 차트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 화살표 현재 구간은 한 2,250원 정도가 첫 번째로 보이는 물량대가 물량이 벽이 좀 있어서 이거를 돌파하기는 지금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가져가신다면 2,200원 위까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나 그런 걸 봤을 때 비중을 많이 담을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요거는 한 10%나 20% 정도 요거는 소액만 들어가셔서 짧게 단타하고 나오는 뭐 그 정도의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본전까지 간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2,250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시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주가가 좀 힘겹게 아마 거기 매물대 많이 쌓여 있어서 쉽게 돌파는 어려울 거예요. 호재가 없으면 좀 버벅거린다 싶으면은 일단 전량 매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 2,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재공략 하시는 거는 괜찮으니까 일단 2,210원 매수가 부근 넘어가면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빠르게 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팔고 2,000원 밑에서 다시 기다려라. 이렇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략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디알텍은 본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2,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재공략이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주전자재료 네, 대주전자재료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100%고 예. 네.
매수가는 18,300원이에요. 네, 18,300원 지금 이 종목만 보유하고 있으신 상태인데 그럼 시청자님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 전에, 한 달 조금 더 됐는가 그러십니다. 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럼 매수한 후로 지금 계속 차트를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화 잘 예. 주셨고요. 빠르게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예, 예. 네, 정관님 대주 전자재료 18,300원에 100% 보유 중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예.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 회사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많이 내려왔고 가격도 싸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그냥 덩달아 좀 하락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요 종목 하나만 들고 계시느라고 이렇게 좀 심심하시겠어요 요즘에. 예. 그죠? 좀 이것저것 거래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예. 일단 이제 뭐 들어가신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에 맞게 좀 전략들을 잡아 드릴 텐데 일단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죠? 예. 작년에 이 회사가 잘 나갔을 때 거의 뭐 3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예. 오늘 기준으로 14,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반토막 이하까지 내려온 상태니까 가격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다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분위기는 8,000원, 예. 네. 네네네. 지금 분위기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2만 원 아래에 있다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어떤 승산?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지금 보면은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다가 그때 1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가 작년 12월 달이었는데 갔다가 2만 원대 돌파를 실패하고 거기서 무너져서 다시 또 그 전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보면은 뭐 실적도 이번에 나왔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대박의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지금 이 회사가 움직이는 재료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어떠한 테마? 전자재료 뭐 네네. 2차 전지 액을 그쵸. 개발해갖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재료가 요 종목의 이제 주 메인 재료인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잘 나가다가 두세 달 사이에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2차 전지주가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서로 지금 싸우고 있죠. 거기도 중국에서 배터리 보조금 못 받고 있죠. 지금 여러모로 총체적인 난국인 게 맞아요. 근데 이 하락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내려가서 빠졌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정도로 업계가 위기인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가격 대비해서 또 지나치게 많이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연상이 돼가지고 현재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다 이런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네. 추가 매수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100%신데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 100%할 수가 있지요. 그래요. 일단 예. 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지금 예. 주가가 현재 14,000원대 있지만 그래도 탄력이 조금 붙는다면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딱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4,000원대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번 달 초쯤이죠? 그때도 한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거의 18,7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가지 못하고 이제 밀렸지만은 현재 구간은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 업계 전반적인 문제예요.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자동차주나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현대차를 좀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전기차는 그쪽이 있으니까 현대차를 보면 주가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완성차가 먼저 가면서 저는 조만간 자동차 부품주들, 뭐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이쪽도 이제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완성차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후발주로 부품주들이나 소재 관련 종목들이 따라갈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럼 14,000원대가 깨지면 어쩝니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차피 작년 저점이 13,000원대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탈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정황상 이거는 뭐 차트 그런 걸로 분석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은 이미 깨졌어요. 이미 이건 차트는 깨진 거랑 다름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고. 14,000원대가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차트로 분석하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을 이미 감안을 한다면은 주가는 한 17,000원대까지 되돌리는 거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올라오는데 이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선까지만 올라오면은 그때는 꼭 수익이 아니시더라도 물량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손해가 좀 있더라도. 네, 그때 좀 물량 좀 줄여가지고 숨통 좀 트이시고 다른 종목도 좀 센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래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물량은 한 2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인 구간이 2만 원대고 그 다음에 1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17,000원 넘어가면은 조금 매도하셔서 좀 숨통 트이시면서 다른 종목 거래하시고 한 나머지 절반 물량은 2만 원까지 보셔도 무방하겠다. 2만 원이라고 해봤자 이거 전체 흐름으로 봐도 고작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있었던 구간 생각하면은 이거 얼마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면 2만 원 정도.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회복하는 거 보고 17,000원대 물량 줄이시고 한다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네네. 지금 매수는 하면 안 되네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져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중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사실 이쪽에서 우리가 좀 피해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기차 업종은 단기간에 올라갈 업종들은 아니고 지금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딱 튈 만한 그 정도 구간으로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사지 마세요. 근데 네네. 앞으로 네네. 얼마나 더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나? 만약에 하락한다면 전저점 구간인 뭐 13,000원대 중반 정도? 주당 한 1,000원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뭐 제가, 희망이 되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도한다거나 그러면은 팔고 나서 오히려 바로 올라가는 거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만 쭉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대응하시고 네, 또 중간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대주전자재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224님의 문자입니다. 어제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안 뽑혔어요. 오늘은 꼭 뽑아주세요. 적풍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비아트론 매수가 1,550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비아트론이면은 현재 오늘 종가를 좀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오늘 1,150원에 끝났어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500원대. 그러면 주당 한 400원 정도가 지금 빠진 그런 구간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 사신 거고요. 굉장히 잘 사신 거고 현재 주가 분위기가 오늘 뭐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꽤나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돼요. 일단 비아트론은 뭐 하는 회사냐? 회사 내용들을 보니까 반도체 업종 그리고 소형주 시가총액은 크진 않은 1,2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일단 차트를 제가 좀 길게 한번 늘려볼게요. 주봉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작년에 이 종목이 2만 원짜리 주식이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27,000원짜리였고 그 전년도에는 3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정말 그냥 몰락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제 차트에 매물대가 많이 쌓인 곳들을 보니까 12,000원 선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님께서 13,000원 매수자나 14,000원 매수하셨으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잘 사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되게 싸고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 지금 예상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을 거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좀 저평가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미 뭐 안 좋은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가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12,000원 선의 매물대 돌파가 지금은 어렵다. 실적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일단 실적이 가장 첫 번째죠. 실적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이 비아트론 회사가 뭔가 눈에 띌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쪽은 아니죠. 그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약간 뭐 디스플레이, OLED 이쪽이 좀 더 가까운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재료가 없을 때는 매물대 돌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청자분들은 잘 사셨으니까 주가가 12,000원 돌파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한 11,900원 정도부터 정리하면은 되겠죠. 12,000원을 못 뚫는다고 하면은 그 전에 먼저 팔아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900원 보시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10,000원을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10,000원 깨더라도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만한 필요는 없는 바닥 종목이니까 가져가셨다가 올라가서 11,900원, 12,000원 근처에서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려도 저는 보유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론은 10,000원을 이탈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11,900원대부터는 정리를 하시라 12,000원 매물대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SK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77,000원이고 네. 비중은 40%고요. 네, 77,000원에 40%. 이번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셨어요? 네. 그럼 조금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하면 열흘째 빠지던데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뭐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77,000원에 40% 뭐 근래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시신가요? 일단 네, SK하이닉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요거 말고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으신가요? 다른 거는 네네. 5G 관련주들이라 가지고 많이 좋네요, 그러면. 남았는데 이거 네네. 어떡하죠? 하이닉스. 일단 반도체가 요즘에 저는 반도체에 예.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당장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올해 연말. 예. 지금 이제 여름 이제 막 다가오잖아요. 여름 예. 지나고 가을 지나고 그 사이에 무역 전쟁도 조금 사그러들고 하면은 한 올해 겨울쯤에 그때쯤에 좀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라 생각될 정도로 지금 반도체주가 한참 지금 좋았다가 약간 지금 침체기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요즘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진짜 1년, 2년 동안 묻어둘 만한 주식이 있습니까? 하면 저는 거의 그냥 반도체주를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매수하신 가격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현재 제 차트를 보니까 8만 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도 8만 원 돌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 그래서 지금 매수 7만 7천 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중간에 좀 끊었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좀 지나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그래도 뭐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망한다던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된다던가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넉넉하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처음 들어가실 때 길게 보시고 투자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짧게 보고 투자하신 건가요?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요. 길게 들어가신 거죠? 그죠? 예, 예. 그런 거라면은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런 거라면은 처음에 하시기로 하셨던 계획 그대로 좀 더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달에 뭐 미중 협상 한번 있다 그러고 또 그 뒤로 계속 접촉이 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뭐 반도체 이 업종을 좀 보니까 보통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젠가 좀 이렇게 그 리포트 나온 것들을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지금은 되게 안 좋은데 하반기부터 관련 시세도 좀 올라가고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될 거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반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7월 달부터니까 한 두어 달 뒤, 빠르면 그 정도부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거라 생각해서
올해 한 겨울 정도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위쪽 8만 원, 9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히 보신다면은 뺐다면서요. 넉넉히 보신다면 될 것 같고 한두 달 가지고는 반등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보신다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 가격은 길게 가져간 만큼 그래도 수익을 충분히 챙기셔야 되지만 일단 저는 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좀 줄이시는 걸로 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네. 보면 8만 원까지 갈까요? 일단 1차로 보고 있어요. 일단 8만 원 가면은 조금 수익 실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가는지 측정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시면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잘 나갔어요, 되게 잘 나갔는데 완전 그냥 막 세계 1류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약간 좀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테니까 또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일단은 저는 길게 보유하자 이렇게 정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로보티즈 24,400원에 20% 언제쯤 반등이 올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답답한데 어떻게 보고 네네. 있으신가요?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로봇 관련주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죠? 로봇 관련 일정이랑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상장된 게 작년 10월달 상장 종목이에요. 그죠?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작년 10월 26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 종목에 공모가가 있어요. 공모가가 14,0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죠? 13,9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모가 지금 이하가에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해야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내려온 상태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들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차트에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2만 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올라가더라도 2만 원 돌파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저는 지금 로봇이라는 테마가 앞으로 유망한 테마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은 테마니까 이건 잘 가져가 보시면은 현 구간대에서 이 탈피가 되는 거는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중간에 너무 오래 걸려서 팔고 싶어 그러면은 17,000원부터 매도하시면 되겠고 2만 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일단 로봇이라는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이거는 뭐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돼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다만 2만 원 넘긴 힘드니까 최종 목표가는 2만 원 두시고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오늘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사신 분도 계시고요. 바닥을 잘 사셨는데 더 빠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은 무역전쟁 수혜주밖에 없어요. 아쉽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무역전쟁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좀 짚어드릴 예정들이고 적풍이 어떤 종목들 관심 갖고 있는지 오늘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것들과 추가로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주간 일정들을 보면서 또 주간 일정에 속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수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 테니까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대박스쿨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